아무것도 모르는 동양인 주제에 내 딸이랑 결혼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이 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내가 사기나 당했다고 너도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장인어른이 걱정돼 한 걸음에 뛰어간 영국에서 장인어른의 호통 소리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한국인 사위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로 한국인 사위가 이런 취급까지 받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위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인 사위의 영국인 장인어른 떼부자 만들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식품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는 전혀 연고지가 없는 저였지만 영국인 아내를 만나 한국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양인이랑 결혼하는 딸이 못마땅하였는지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절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저와 아내는 한국의 처갓집은 영국이니 딱히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린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퇴근 후 와인 한 잔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죠. 파스타를 삶던 냄비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하던 아내가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사기를 당했대. 전 재산을 잃고 혼자 지내시는데 연락도 잘 안 받으신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국 코널 마을에 계시는 장인어른 조지 밀러 씨는 제게는 거칠고 투박한 어부였지만 마음만은 바다처럼 넓은 분이었죠. 20년간 모은 은퇴 자금을 확실한 투자라는 말에 넘겼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침대에 앉아 여권을 꺼내들었어요. 임신 중인 아내는 한국에 남아있고 저 혼자 영국으로 가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항상 어색했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내일이면 코널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기내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장인어른과 나눈 대화라곤 결혼식 때 어색한 인사가 전부였어요. 영어는 할 수 있지만 영국 시골 마을의 억양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불안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했죠. 런던 히스로 공항, 그리고 기차를 타고 4시간. 마침내 바다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작은 어촌 마을 코널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언덕 위 낡은 등대 옆에 자리한 장인어른의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폐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문, 깨진 창문을 임시로 판자로 막아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녹슨 어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자동차 한 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에 장인어른이 서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흐트러진 머리와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수염,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왜 왔나? 수잔은 어디 있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예전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버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움? 난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뭘 도울 수 있다고? 돌아가. 문이 거의 닫힐 뻔했지만 재빨리 발을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만요. 비행기를 10시간이나 타고 왔는데 하룻밤만이라도 묵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더 참담했습니다. 빈 술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더러운 접시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벽에 걸린 사진들에는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 큰 물고기를 들고 웃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장모님과 함께 찍은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장인어른의 방에서는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결심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부엌에 나타났을 때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만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어업일도 도울 수 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튿날부터 매일 새벽 4시 장인어른의 낡은 어선 메리에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을 도왔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기고 팔은 온통 근육통으로 저렸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물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순간 작은 승리를 느꼈죠.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날씨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진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한국 드라마 한번 보실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첫 회를 틀었어요. 영어 자막이 있었기에 장인어른도 따라갈 수 있었죠. 처음엔 무관심한 척했지만 어느새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왜 항상 함께 모여 식사하는 거지? 장인어른이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밥을 함께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죠.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15살 때.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죠.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장인어른은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나갔어요. 코널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의 암초 근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곳에서 특별한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했죠.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장인어른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정말 풍성한 수확이었죠. 다양한 크기의 생선들과 게, 조개류가 그물 안에서 팔딱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능숙하게 물고기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판매할 것과 버릴 것으로 나누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작은 나선형 껍데기의 해산물들. 장인어른은 그것들을 무심하게 바다로 던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쓸모없는 바다 달팽이야. 너무 작고 맛도 없어서 아무도 안 먹어. 바다의 쓰레기 같은 존재지. 한 마리를 집어들었어요. 갈색빛이 도는 작은 소라 모양의 생물, 모양과 크기, 그리고 특유의 냄새. 이건 분명. 와, 이거 골뱅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엄청 인기 있는 음식인데. 장인어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걸 먹는다고? 장난하나? 이건 우리가 항상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거야.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골뱅이 요리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붉은 양념에 버무린 골뱅이 무침, 소면과 함께 먹는 골뱅이 소면, 캔에 담긴 골뱅이 통조림까지. 장인어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군.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장인어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코널 마을의 유일한 슈퍼마켓에 들러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작은 아시안 마트에서 필수 재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에서 골뱅이를 깨끗이 손질해 놓았더군요. 역시 평생 바다와 함께한 어부의 손길은 달랐어요. 이걸로 뭘 만들 거야? 장인어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한국식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래된 주방에서 저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골뱅이를 삶고 양념장을 만들고 채소를 썰고
장인어른은 모든 과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이 이렇게 빨간색인가? 장인어른이 고춧가루를 보며 물었죠. 많은 음식이 매콤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죠. 어머니가 항상 당신 위장은 쇠로 되어 있냐고 농담하셨어요. 그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마침내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골뱅이 무침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포크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맛있는 거야? 장인어른이 망설이며 물었죠. 한번 드셔보세요. 안 맞으시면 다른 걸 해드릴게요. 장인어른은 용기를 내어 작은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씹으면서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그 달팽이라고? 맛이 특이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군. 쫄깃하고 매콤하고. 한 조각을 더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조각. 천천히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영국 맥주를 따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술안주로 최고거든요. 장인어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골뱅이를 한 조각 더 집어먹었어요.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군.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에 있는 아내 수잔과 통화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수잔은 기꺼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무역팀에 부탁해서 한국의 골뱅이 수입 시장에 대해 조사해 줄 수 있어? 가격대, 수요량, 주요 수입국들 같은 정보가 필요해. 수잔은 놀랐지만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근무하는 무역회사의 동료들에게도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주일간 장인어른과 저는 매일 바다에 나가 더 많은 골뱅이를 모았어요. 이제 장인어른은 더 이상 바다달팽이들을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어디서 더 많은 골뱅이가 잡히는지 자신의 오랜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초 근처에 특히 많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곳은 골뱅이 서식지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 장인어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상세한 시장 조사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펼치고 장인어른께 보여드렸어요. 아버님,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에서 골뱅이 수입량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현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인데 품질 문제로 유럽산 프리미엄 골뱅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대요. 장인어른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골뱅이를 수확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어떨까요? 영국 청정 해역에서 잡은 프리미엄 골뱅이라는 콘셉트로요. 장인어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장인어른은 망설였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보다 더 잃을 게 있나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울게요. 우리의 도전은 작게 시작되었어요. 장인어른의 낡은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간이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와 수잔이 그동안 모은 돈을 투자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죠. 장인어른은 30년 된 트랙터를 수리해 운반용으로 활용했고 오래된 어선도 정비했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지가 미쳤나? 저 한국인 사위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유일한 상점 주인인 마사 아주머니가 어느 날 우리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왔어. 온 마을이 수군대고 있어. 장인어른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사는 반신반의했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이 마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지. 점차 몇몇 어부들이 우리에게 골뱅이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평소에 버리던 것을 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우리는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고 일자리도 몇 개 만들어졌습니다. 첫 수출을 위해 한국의 식품 수입업체 바다향기와 연락했어요. 샘플을 보내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후 한국 업체 바다향기에서는 50kg의 시범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작업했어요. 포장을 마친 그날 밤 장인어른과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첫 상품이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가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첫 피드백이 왔어요. 제 손이 떨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품질이 매우 좋다. 영국 청정 해역의 신선한 골뱅이라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다. 다음 주문은 200kg로 하고 싶다. 사업이 안정되어 가면서 장인어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거의 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의 집도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오래된 사진들은 깨끗이 닦여 다시 벽에 걸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인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잃고 사업 투자로 전 재산을 잃자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었지만 이제는 펍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집 뒤편 테라스에서 우리는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먼 바다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죠. 민석,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처음에 너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 딸이 동양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었어. 장인어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아.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수잔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솔직한 고백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으니까요. 아니, 더 들어봐. 자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정말로. 수잔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그리고 장인어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자넨 이제 내게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네. 그 순간 단순한 사위가 아닌 아들로 인정받았음을 느꼈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에 목말랐던 제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이제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말없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밀러 마이너스 김시푸드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골뱅이를 수출하는 주요 업체가 되었습니다. 코널 마을의 가공 공장을 확장했고 3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어요. 사업은 골뱅이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로도 확장되었고 일본과 중국 시장도 개척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이제 한국말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배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바다 달팽이를 골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요. 그리고 저희 집 뒷뜰에는 한국 방식의 작은 텃밭도 만드셨어요. 상추, 고추, 깻잎을 키우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가끔 한국식 골뱅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레시피는 제 것과는 조금 달라서 영국식 골뱅이 무침이라고 불러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골뱅이 요리를 즐기게 되었고 코널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수잔과 우리 딸 진이도 영국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수잔은 워낙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와요. 버려지던 골뱅이처럼 우리의 관계도 처음에는 가치 없이 버려질 뻔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유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 배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버지의 영국식 골뱅이 무침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골뱅이 무침과 소주 어떠신가요? 가족의 정을 영국에서도 실천하고 계신 김민석 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해피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